국민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수 발신을 금지하는 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항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경이 선포되기 전에 곳곳에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선거관리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그래서 정보사국인 38명이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수도관리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까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부근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를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증언을 조작을 획책하고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를 언급했고 실제 제2기갑여단장이 당일 저녁 판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관련 병력이 출동을 제기한 적은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엔 정부의 정책 방송원 KTV에서 절치 생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기습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생방송 계획안을 만든 건데 마침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여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의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탄핵심판 대리인단 17명 명단도 발표하면서 탄핵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일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투표와 개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투표용지를 바꿔치게 해야 하는데 여기엔 수많은 감시 과정이 있다며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광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상대 보안 점검, 사전투표 용지는 물론 선관위 등의 직윤까지 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완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해 결과를 왜곡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와 출력에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버 방화벽 등 감시 보안 시스템 해제, 정당 참관인 배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무력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온라인과 방송사에 공개하는 용도일 뿐 개표 조작을 위해선 결국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점검 당시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작동을 멈췄다며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둔갑하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